지금 미국이 경악에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사재기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는데요. 한국의 라면과 화장지에 이은 이 물건의 사재기. 이제 이 물건 없이는 못 살겠다는 미국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뒤집어버린 이 제품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0년간 워싱턴 외곽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스틴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면 많은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이 편의점 일을 하다 보면 요일별로 사람들이 뭘 잘 사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도넛과 커피가 잘 팔리고요.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엔 다들 피자와 맥주를 잘 사갑니다. 점심시간에는 편의점 주변의 공장 사람들이 나와서 샌드위치를 주로 사고요. 오후 시간이 되면 학교가 끝난 학생들이 과자와 음료를 많이 집어가죠. 그렇게 매주 같은 패턴으로 일하던 어느 화요일 아침, 저희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6시에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 시간에 문을 여는데 그날따라 아시아계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웬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관광이라도 온 건가? 라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그들이 찾는 건 단 하나, 햇반이었습니다. 햇반이요? 그게 뭔가요? 저는 처음 듣는 물건인데 저희 가게에는 없어요. 제가 오히려 되물어보니 아시아 손님은 당황하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밀가루가 주식인 미국에서 밥을 찾는다니 제가 더 황당했습니다. 밥은 잘 몰라도 라이스는 알죠. 멕시칸 음식점에서 자주 나오는 그거요. 그렇게 사이드로 나오는 정도의 그것을 제품으로 팔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그걸 사겠다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다니요. 모두들 햇반을 찾지 못하고 나가는 모습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오후가 되자 저희 편의점의 단골 손님인 톰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톰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항상 먼저 인사를 하며 들어오는 모습에 금세 친해진 손님이었죠. 그에게 아침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전에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햇반을 찾다가 그냥 갔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핸드폰을 꺼내서 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주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가공식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햇반을 사재기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햇반은 한인들에게 필수품이라서 더욱 더 그랬을 거고요. 저는 톰의 이야기를 듣고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밥이라는 단어도 생소할 뿐더러 밥을 먹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중요한 음식인지도 몰랐고요. 여태껏의 제 가게에 온 아시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맛의 과자들과 음료수만 사서 갔어요.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나서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는 사람들의 실망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인에게 밥은 생활할 수 있는 힘이라는 말도 계속 생각났고요. 실망한 그들의 표정이 계속 떠올라서 그들이 원하는 햇반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업체에 햇반을 발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실망을 채워주고 싶은 맘에 시작한 발주가 제 가게와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지는 가늠하지 못했어요. 제가 업체에 햇반을 주문하겠다고 하니 거래처 사장님은 혀를 차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서야 주문한다고. 이미 다 품절되고 없어. 적어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 괜찮나? 보통 저희 가게는 제품이 없으면 다른 대체품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꼭 그 햇반이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었어요. 발주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TV에 보이는 뉴스에서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한국 식품 사재기 열풍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햇반을 찾아 떠나는 여정, 한국 햇반 구하기 대작전 같은 제목들이 미국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마치 보물을 찾는 마냥 모두가 햇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도 다녔어요. 그렇게 가게에 도착하니 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긋 웃는 표정 뒤에는 손에 들린 비닐봉지 하나가 있었어요. 오스틴, 이거 제가 아껴둔 건데 특별히 드리려고 챙겨왔어요. 드셔보세요. 햇반이에요. 이거 먹으면 일반 라이스는 못 드실걸요? 그게 제가 햇반을 처음으로 먹어본 날이었어요. 작은 흰색 용기에 담긴 평범해 보이는 그 쌀이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난리인 건지. 겉모습만 봐서는 그냥 일반 레토르트 식품 같아 보이기만 했어요. 흥미조차도 생기지 않았죠. 톰은 비닐을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이분을 돌려줬고 띵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톰은 가지고 온 김과 함께 햇반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솔직히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쫀득하고 찰진 쌀 씹을수록 올라오는 고소한 단맛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봤던 라이스라고 불렀던 쌀들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이게 밥이라고? 햇반 혹시 더 있어? 이게 다야? 저도 모르게 두리번거리면서 햇반을 더 찾고 있었어요. 톰은 크게 웃으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젠 저도 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없다는 그의 말에 괜시리 아쉬웠죠. 한 번 먹자마자 저는 사람들이 왜 햇반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지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햇반의 맛에 충격을 받은 저는 퇴근 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문제가 이렇게 일반 시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지 처음으로 와닿았어요. 생전 처음 먹게 된 한국 음식이 이렇게나 대단한 건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햇반을 찾으러 왔고 저는 나중에 입고된다며 손님들을 돌려보냈어요. 대신 톰에게 받아서 먹었던 햇반의 빈 용기를 카운터 앞에 두고 곧 입고됩니다라는 메모를 붙여뒀죠. 매일 아침 업체에 전화해서 햇반 입고 여부를 확인했고 계속 독촉했습니다. 인터넷에 햇반 재고가 있긴 했지만 원래 가격보다 두세 배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이 쌀밥을 가지고 이런 품절 사태가 일어나다니 믿겨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첫 배송이 왔을 때 그 흥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1인당 5개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 있어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죠. TV 뉴스에서는 이제 한국 제품의 품귀 현상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다른 편의점들은 가격을 2배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물론 저도 장사꾼이니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햇반을 먹어본 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반이 입고된 첫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저는 하나를 더 먹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톰이 알려준 대로 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포장을 뜯자 검은색 해초 같은 것이 나왔어요. 햇반 위에 올려 한 입 베어 물었죠. 짭조름한 바다맛과 밥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신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햇반을 먹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집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쌀이란 그저 멕시칸 음식 옆에 따라오는 부속품 같은 거였는데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도 있구나 싶었죠. 주위 편의점 주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날 햇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가격을 올려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수치와 계산이 물론 맞았습니다. 관세 시대에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과연 돈이 전부일까? 그 맛을 알게 된 지금 단순히 이익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날 가게는 더 붐볐습니다. 특히 한 어린 소년이 기억에 남아요. 조금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며 말했죠. 햇반 하나만 살게요. 누나가 아파서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일상 속 작은 행복, 그리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한국에서 온 작은 쌀 상자가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카운터에서 돈을 계산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여긴 계산대지, 계산기만 있는 곳은 아니야. 제가 파는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이었던 거죠. 매일 늘어나는 단골 손님들을 보며 햇반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연결고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발견이 제 인생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햇반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종이를 발견했어요. 메모지에는 서툰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밥이 있어야 우리 누나가 웃어요. 사장님, 다시 팔아주세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태껏 제가 팔던 물건 중에 이런 메모를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에게 햇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한 끼니 해결 이상의 무언가였던 것 같았어요. 아마도 고향의 맛, 가족의 기억, 그리고 익숙한 일상의 평화를 담고 있는 매개체였을 겁니다. 저는 그 작은 쪽지를 제 지갑에 고이 넣었습니다. 힘든 날마다 꺼내보곤 했죠. 그날 오후, 가게 앞에 낯선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업체에서 긴급 배송이 왔다며 평소보다 2배 많은 햇반 상자를 내렸어요. 직원이 어리둥절한 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잘 팔리는 줄 몰랐네요. 특별히 더 보냈어요. 저는 씩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게는 워싱턴 동부 지역에서 햇반이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났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2시간 거리의 도시에서 온 손님도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항상 물었어요. 왜 햇반을 찾으시나요? 그 대답들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고향의 맛이었고 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햇반 열풍은 우리 동네를 넘어 워싱턴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현지 신문에서는 한국 즉석밥, 왜 미국인들이 열광할까? 라는 기사가 실렸고 심지어 지역 TV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톰의 권유로 짧게 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을 말했어요. 저도 햇반을 처음 맛봤을 땐 그저 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밥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한국 문화의 정수랄까요? 인터뷰 이후 가게는 더 붐볐습니다. 이제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 미국인들도 햇반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시안 마트들이 모두 품절되자 사람들은 제 가게를 찾아 멀리서도 왔습니다. 그들은 햇반뿐만 아니라 김, 고추장, 간장 같은 기본적인 한국 식재료도 요청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매상을 섭외해 품목을 확장했어요. 작은 시골 편의점이 점점 아시안 식료품점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도매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다른 편의점 주인들은 대부분 판매가를 2배로 올렸어요. 동료 몇 명이 전화로 저에게도 가격을 올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연한 결정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쪽지를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가격표를 바꾸려고 준비하던 날, 한 노부부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할머니와 미국인 할아버지였어요. 그들은 햇반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다가 마침내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할머니가 흐릿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기만 가격이 안 올랐네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고향 밥맛이 그리울 때마다 이걸로 위안을 삼아요. 요즘 같은 때 작은 위로가 되거든요. 저는 새 가격표를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날 밤 매출 계산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익은 줄어들지만
어쩌면 제가 얻는 것은 돈보다 더 값진 무언가일지도 모르겠다고요. 햇반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향의 맛이자 위로였고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였죠. 그저 물건을 파는 것보다 그 물건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관세가 얼마나 오르든 우리 가게의 햇반 가격은 유지하기로. 며칠 후 낯선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CJ 제일제당, 대한민국 서울이었어요. 박스를 열자 작은 손편지와 함께 햇반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 분의 선택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맛을 전해주세요. 솔직히 제가 뭘 했다고 이런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저 장사꾼의 본능보다 사람의 마음을 선택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편지를 읽는 동안 왠지 모를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런 편지를 제가 받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소포에는 특별 한정판 햇반도 들어 있었습니다. 패키지에는 한국의 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이 햇반들을 가게 한쪽에 따로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안내문을 붙였어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맛. 한국의 정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새로운 햇반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판 햇반은 하루 만에 다 팔렸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문화, 역사, 음식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들의 밥에 대한 애정, 식사 예절, 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끼 밥을 위해 여러 시간 정성 들이는 문화라니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제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죠. 많은 단골들이 저에게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이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햇반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이제는 한국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작은 한국책 코너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편의점 주인이 아니라 작은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한켠에는 이제 한국 식품 코너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햇반뿐이었지만 점점 김, 고추장, 라면 등으로 확장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한국밥 있어요? 라고 묻지 않고 햇반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한국 음식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햇반 코너 옆에 작은 전자레인지를 설치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공장 근로자들이 햇반을 데워 먹을 수 있게 해주었죠.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걸 보니 잘한 결정이었어요. 일부 단골은 자신만의 햇반 레시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트럭 운전사는 햇반에 치즈와 살사 소스를 섞어 먹었고 마리아라는 간호사는 참치와 마요네즈를 올려 먹었습니다. 심지어 햇반에 잼을 발라 먹는 독특한 방법을 선보인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레시피를 작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햇반창의 요리법이라는 작은 책자로 만들 계획이었죠. 아이들이 오면 저는 작은 햇반 스티커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보내준 것이었는데 아이들은 이걸 모으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사장님, 왜 이 밥 하세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팔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그냥, 나도 이제 좀 알겠더라고. 이게 단순한 밥이 아니라는 걸.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지만 저는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햇반은 이제 제 가게에서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였고 제게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창문이었습니다. 가끔은 톰이나 다른 한국계 손님들에게 한국에 대해 더 물어보곤 했어요. 왜 밥이 그렇게 중요한지, 햇반이 어떻게 발명됐는지, 한국 음식 문화는 어떤지. 모든 이야기가 신기했습니다. 톰은 재미있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 가 인사처럼 쓰인다는 것이었죠. 그만큼 밥이 그들 문화의 중심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제 가게는 이제 동네의 작은 문화 교류 장소가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미국 친구들에게 자기 나라 음식을 소개하고 미국인들은 새로운 맛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음식은 정말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구나. 여름이 되자 가게 앞 작은 마당에 테이블 몇 개를 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햇반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때로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서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웠죠.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밥 먹었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들이었습니다. 햇반은 이제 제 가게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관세가 적용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밥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활 속에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본사와의 교류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워싱턴 햇반 스토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때때로 새로운 제품 샘플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 식품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돌솥 비빔밥 햇반이었어요. 처음 맛봤을 때 그 복합적인 맛에 놀랐습니다. 고추장의 매콤함, 다양한 나물의 식감,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향까지. 한 그릇에 이토록 다양한 맛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이걸 우리 손님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식품을 알아가면서 제 시야도 넓어졌어요. 전에는 미국 음식만 먹던 저였지만 이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도 즐기게 됐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직접 요리해 볼 정도로요. 물론 아직 서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TV에서 한국 음식 프로그램을 보게 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밥을 짓는 모습, 다양한 반찬을 준비하는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소통과 나눔의 장이었던 거죠. 이런 깨달음은 제 가게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한국 본사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워싱턴 지역 햇반 홍보대사로 활동해달라는 거였죠.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야말로 햇반이 가져다준 변화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변 도시들을 돌며 햇반과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특히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저를 이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는지 말하면 모두가 흥미로워합니다. 정치가 바꾼 건 정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었던 거죠. 한국 회사는 제게 특별 제작된 햇반 시리즈도 보내주었습니다. 워싱턴 스타일 햇반이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느끼함이 가미됐지만 고소한 맛이 일품인 제품이었어요. 이 햇반은 미국인들의 입맛에 더욱 맞았고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어요. 단순한 사재기 현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제 가게의 햇반 코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요리법을 교환하고 때로는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정치가 바꾼 건 정책이 아니라 우리 가게의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 속에서 저는 단순한 식품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발견했어요. 작년에는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가게 뒤편 공터에서 워싱턴 한국 밥상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역 행사를 연 거예요. 한국계 주민들이 각자의 특별한 요리를 가져오고 햇반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죠.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주변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90세 한국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오셔서 직접 만든 김치를 나눠주셨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음식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니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의예요. 햇반은 이제 단순한 관세 폭탄의 희생양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재기 열풍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요즘은 가끔 학교에서도 초청을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저는 햇반과 함께 간단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게 바로 햇반이었답니다. 이제 저는 햇반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건 단순한 즉석밥이 아니라 한 문화의 정수이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였어요. 저의 작은 워싱턴 편의점은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작된 사재기 현상으로 햇반을 알게 됐지만 결국엔 문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당신 가게만 햇반 가격이 안 올랐냐고요? 제 답변은 항상 간단합니다. 제가 팔고 있는 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일상의 행복이니까요. 작은 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밥 한 공기. 그것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음식의 맛을 넘어 문화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햇반을 통해 한국인의 정을 깨닫게 된 오스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 최고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